공지사항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달에 필쌤과 1대1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salt101.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피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이 좀 다 다르죠? 그 나라 국민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라별로 다른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필쌤이 여러분들에게 중산층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해드릴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득 구조로 본 사회적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유층, upper clas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산층, middle class라고 합니다. 서민층, 워킹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은 그냥 근로소득, 워킹을 하고 있으면 연봉 2억, 3억을 받아도 워킹 클래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중산층은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 부유층은 말 그대로 오직 자본소득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부자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중산층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공립대학교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 첫 번째 자료는 바로 자기 주장의 떳떳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가 아니라 뭐 자기 주장이 왜 나오죠? 하여튼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중산층이다. 자, 세 번째는 부정과 불법에 저항한다. 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예,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받는 비평지가 있음. 이게 정기적으로 받는 비평지가 있음. 이 비평지라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인권이나 환경이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저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주로 사회 부조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권 관련된 이런 토론들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뉴욕이나 워싱턴 DC, 그리고 이렇게 동부 쪽에 있는, 그죠? 뭐 뉴저지라든지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캘리포니아주, 그죠? 뭐 그런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조금 진보 색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런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은 미국의 중산층 기준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나름대로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립대학교의 설문조사라고 하니까, 근데 돈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한 가지가 더 늘어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조사한 설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운동선수한테나 얘기할 법한 페어플레이를 함, 이런 게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이건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말하느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말하는데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럼 어쨌든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국에서 중산층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사회적 책임을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보면 영국도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돈은 하나도 안 나오고요. 돈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의식 수준이 정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더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프랑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6가지인데요. 프랑스는 뭐 대학교의 설문조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중산층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6가지인데요. 첫 번째, 외국어 하나 정도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특이합니다. 중산층이라는 조건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컨버세이션에 능하기보다는 영어 공부를 이제 책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리딩 컴프레hension은 좀 하겠지만 막 대화를 막 자유롭게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부끄러워지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지금 프랑스까지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앞서 얘기한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지금 프랑스도 그랬고 아하, 지금 정도면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여지시겠지만 사실 지금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조건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정말로 저소득자들은 이런 것들을 챙길 만한 시간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간 국가들이다 보니까 뭐 돈이 얼마가 있네, 얼마가 없네의 기준보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민의 소양을 좀 갖고 있느냐가 중산층의 기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와, 이것도 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프랑스에서 중산층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리는 한마디로 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대화의 매개체가 되겠죠. 프랑스 사람들은 뭐 점심시간에 밥을 3시간 먹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하면서 그들과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층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공분의 의연히 참여함. 요건 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가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이쯤 되니까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돈 하나만을 가지고 부자니 중산층이니라고 하는 기준을 얘기해왔던 입이 좀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공립대학교 설문조사고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설문조사고 프랑스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한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눈높이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자,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설문조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 하려니까 진짜 창피하네요. 자,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자동차는 2000cc 이상의 중형차. 네. 그 다음에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정도 가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 이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저도 뭐 해당이 안 되네요. 자동차는 뭐 2000cc가 안 되고 갑자기 이 조건을 가지고 저도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입이 부끄러워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소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에 3개 국가가 그런 기준을 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 돈이야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평균이 있는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그 가진 것만큼의 도덕적인 어떤 의무를 다할 때만이 그 돈의 가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자, 필쌤도 그동안에 돈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면서 조금 부끄러워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단 진정한 중산층, 진정한 부유층이라면 물론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맞는 사회적 책임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쌤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산층은 말이죠. 단순히 뭐 5억 있네, 10억 있네, 20억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력 지수, 바로 버퍼 매스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 자, 그 BMI 지수가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나누기 월 평균 소비 금액.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를 내 자산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몇 개월 정도를 버텨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이라는 재산이 있는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소득 없이 15개월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개월이 안 되면 빈곤층, 12개월에서 60개월은 서민층, 60개월에서 120개월 사이는 중산층, 그리고 240개월 이상을 버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으로 20년의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하이엔드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중산층 달성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3억을 갖고 있고 한 친구는 1억을 갖고 있고 한 친구는 4억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부자냐? 뭐 4억을 갖고 있는 친구가 가장 큰 부자겠죠. 그러나 생활비를 보니까 첫 번째 친구는 한 달에 한 550만 원을 씁니다. 오, 많이 쓰네. 두 번째 친구는 지금 열심히 1억을 모으고 또 2억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 한 달에 16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최근에 좀 지출이 커서 한 달에 생활비를 80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같이 친구가 됐지?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친구들 중에 BMI 지수를 따져보니까 3억을 갖고 있는 친구가 54.5 BMI가 그렇게 나오고요. 순자산 4억을 갖고 있는 친구는 5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무려 순자산 1억밖에 안 되지만 생활비가 165인 이 친구는 BMI 지수가 60.6이 나옵니다. 누가 부자냐? 무조건 자산이 많은 순으로 부자냐 아니냐,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화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이 경제력 지수야말로 사실 진짜 중산층의 어떻게 보면은 판가름 될 수 있는 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좀 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한번 꼭 깨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올해 꼭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0가지 있었죠. SNS를 줄여보자, 지역 도서관을 규칙적으로 가보자, 마트나 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자, 그리고 하루에 8,000걸음은 꼭 걷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하자. 자,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여행, 예산안에서 계획 짜보자, 드림하우스 월 1회 임장해보자, 커피는 테이크아웃 하루에 딱 1회로만 해보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시간 정도는 엔잡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금을 하나로 통합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중산층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더 점점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배려해야 되는 생각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와 같은 말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